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하. 정치데스크 오늘 이 소식으로 문을 여는구나.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일주일 만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지금 조사받고 있대요? 1차 소환 때와 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일정이 공개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비공개 소환,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다 이거죠. 통상 오늘도? 1층 현관문을 지나는 절차, 그리고 그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그런 것을 두고 이제 황제 소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수사에 좀 협조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람에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박이네요, 판박이. 일주일 전에 1차 조사 때와 2차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논란이 많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왜 조국이라는 사람은 특혜를 받습니까? 비공개 소환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 소환이라는 것은 기자들한테 사전에 일종 공지를 안 해줄 뿐인 것이지 저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여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증 정식으로 바꾸고 들어가야죠. 이런 지적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오늘도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또 행사하고 있답니다. 그래픽 주시죠. 자, 당장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2차 소환도 특혜 논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른 공인들한테도요, 이런 지하주차장 특혜 제공해 줄 거예요? 앞으로 공인들 지하주차장 가겠다고 하면 다 열어줄 겁니까?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권력자에 대한 사건에서 피의자 인권이 진전되는 듯하네요. 씁쓸합니다. 부인 이어서 조국도 황제 소환 중. 박 의원님, 이 지금 특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가장 공정을 내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의 이 복장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장을 터뜨리고 있다. 네. 일반인들은 신분증을 검찰청사 1층에 내고 출입증을 폐용하고 올라가게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씨에 대한 이 특혜, 또 조국 씨가 검찰 조사에 임하는 오만함, 국민 무시, 과거에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하는 그런 말 뒤집기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검찰에서 이 피의자 공범 관계인 조국 씨와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 면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 계속 허용해주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지금 면회를 서울구치소 가서 면회를 하다가 또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또 좀 먼 데 가서 화상 면회를 하고 있어요. 어허. 물론 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특혜들이 과연 다른 사건일 경우에 왜 그때 그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왜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느냐 얘기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조국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지도층 인사에 대한 그 불법성, 부도덕성과 함께 국민 정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도 조국 씨에 대한 이건 당연히 이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화내역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법원과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박 의원님이 면회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아마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뉴스를 보니까 아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정경심 교수와 그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면회한 횟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12번 했을 겁니다. 12번. 아마 맞을 거예요. 12번. 자, 이거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당장 그거 좀 그리고 참 아까 박 의원님께서 화상접견 얘기하셨는데 화상접견은 구속돼 있는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화상접견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당장 며칠 전 국회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더 속아 웃을 일이
검찰이 합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요? 차관, 무서워요 국민들이. 왜 지금입니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얼마나 정권과 또 검찰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장관도 없는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그냥 검찰 개혁의 전도사처럼 그냥 아주 발빠르게 했죠. 그중 일부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저 전 장관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잘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옛날에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담은 것이 없고 정말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조국 씨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돌변했습니다. 또 그런 모습도 역시 셀프 개혁의 첫 혜택자다는 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같이 한번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같이 가보시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1차 소환되고 난 이후에 입장문을 하나 밝혔잖아요. 이 입장문을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복기해서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이죠? 아마도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아하.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조사를 맞네요. 마친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했죠. 일일이 해명하는 것 정말 구차합니다. 아내 공소장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좀 비협조적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역시 검찰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입니다. 감이 오네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조국 전 장관 조사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픽 좀 주시죠. 자, 조국을 향한 고운 시선, 너 곱지 않은 시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 말하길. 검찰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어디 장관도 아닌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불신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묵비권,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평가들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실명 인터뷰를 했군요. 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건 이거는 수사 방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청문회 때 대응할 때 보면은 청문회를 앞두고는 작전으로 썼던 게 선택적 해명이었어요. 선택적 해명. 한 10가지 의혹이 주르륵 나오면 그 중에서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서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번 기회에 공부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래도 나름 알리바이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해명을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것들은 하고 나머지 의혹들은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전술을 썼거든요. 예. 그랬더니만은 여론의 비판이 이제 많이 나왔죠. 왜 선택적 해명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은 제가 조국 장관이라 해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몇 가지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의 집 컴퓨터도 아니고 업무용 컴퓨터에 왜 그런 어떤 표창장, 그 인턴 증명서 파일이 있느냐. 이건 진짜 누가 해킹해서 내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이거 말고는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해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맞아들이게 될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피의자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임했다가 사실 여론의 조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일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전략상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인턴 증명서 같은 건 같은 거에 대해서 대중이 곱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조국 장관을 좋아하시는 패널 분들도 어떤 분들도 합리적인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강제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 아니라 이건 강제된 선택이다. 강제된 진술거부권 행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도저히 해명 안 되는 건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은 왜 ATM 가가지고 업무 시간 중에 송금했냐 이건 아직도 어느 누구도 해명 못 하잖아요. 제가 좀 합리적으로 해명을 드릴게요. 그게 되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죠. 예.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다. 이거는 조국이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그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피해자로서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중요한 거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그렇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은 증거로서 피의자인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고 밝힐 책임이 있고 예. 조국 장관은 또 그거를 피해가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 자유를 부과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한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박 의원님.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고 형법을 공부했다는 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사의 약점을 아는 거죠. 이 현재 제도의 맹점을 알아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진전된 내용들이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이 이제 하다 보면은 궁색해지고 하다 보면은 또 공범관계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국 씨가 욕을 했던 우병우를 이제 법꾸라지라고 그랬죠. 법꾸라지. 근데 저는 법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저건 매기나 장어급이다. 미끈미끈한 매기나 잡히지 장어급이다. 않는. 네, 저는 예. 이 조국 장관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 법꾸라지가 아닌 매기나 장어급에 이 빠져나가는 아하. 이런 사람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재수. 이분 이름 많이 나오죠. 최근 언론에서. 이제 전자가 붙게 됐어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1시간 전쯤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표를 수리했답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전자가 붙겠죠. 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을 들어보죠. 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요. 오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2017년에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 보고서가 윗선에 보고된 이후에 어떤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의혹이 맞아요. 또 쏟아져 나와서 그 윗선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 바람에 조국 전 수석과 함께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가 된 거는요. 당시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특감 반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9개월 만인데요. 9개월 전에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특감 반장은 위 조사 결과를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연전하였습니다. 덮여져 있던 그 진실은 조만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동부지검은요, 유재수 금융의 국장 시절에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벌였는데요. 그 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억대술의 정황으로 이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윗선을 정조준하면서 결과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김민지 기자 설명 들으면서 이것 봐라. 이거 조금 의미심장한데 이런 대목 혹시 읽으신 거 없으세요? 이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늘 조국 피의자가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곳은 아니나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같은 날. 검찰이 같은 날 두 사람을 같이 불렀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 의미심장하죠? 자, 그래픽 주시죠. 그런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은 유재수. 2016년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비싸요. 논현동 오피스텔 제공받은 의혹인데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었답니다.
저 사모펀드 운용사가 계약을 맺은 그 오피스텔. 해당 오피스텔은 검찰은 저거는 유재수가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공권도 모자라서 술 접대도 모자라서 골프채도 모자라서 이제는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았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입 가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준석 의원? 저는 사실 아까 김태우 이제 특감원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저 때도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저 때 수사하면서 놀랐던 것이 일부 혐의는 수원지검으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일부 혐의는 동부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래서 왜 분리하느냐라는 것 갖고도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동부지검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유재수 씨 관련해가지고 혐의에 대해가지고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왜 지금까지 거의 한 9개월이 되도록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가 왜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야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냐. 이건 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합리적 의심이? 아니, 왜냐면 그 전까지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거나 아니면은 그 법무장관을 재직하던 시기에는 이 조사가 사실 저 정도의 사실관계 같으면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는 비밀이었고 네, 그 중간 단계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 유재수 씨가 사실상 영전을 해가지고 부산시 부시장까지 가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좀 더 빨리 진행할 개연성이 있었는데 전 그렇지 않았던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저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그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또는 예전에 특감에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민정수석실에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들어간다면은 아까 우병우 수석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해서 적폐청산한다는 미명 하에 직권남용? 이제 직권남용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 감옥 갔죠. 그거의 선두주자가 누구냐냐 네. 하면은 지금 조국 장관을 위시한 현 정권 세력이거든요. 이번에는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엄격하고 넓은 잣대를 적용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근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오피스텔 말씀 들으셨잖아요. 절묘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한번 그래픽 좀 주세요. 제 설명 들으시면, 아마 이런 느낌 오실 거예요. 오피스텔 대가로 그러면 유재수라는 사람은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그 회사한테 뭘 줬을까? 표창장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2016년 2월부터 펀드 영업을 시작해요. 아까 오피스텔을 유재수한테 제공해 준 거 아니냐? 뭐 그 운용사입니다. 유재수는 당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을 근무하고 있었어요. 2016년 2월 달에는. 그러다가 다음에 2017년 10월에 승진을 합니다. 어딜로? 금융정책국장으로. 그 다음 한번 봐주세요. 밑에 박스. 절묘하죠? 사모펀드 그 운영사가요. 유재수가 이제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그 뒤에 뭘 받느냐?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아요. 뭔가 아기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 유재수 전 부시장 예.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로서 특히나 이제 금융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로서 예. 저렇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에 마땅한 처벌도 가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특감을 펼친 이후에 예. 벌인 이후에 이게 처리 과정이 좀 애매했어요. 저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볼 거라고 보는데 예. 일단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유재수 씨에 대해서 엄정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래픽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예요. 유재수라는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 개인 비위 의혹이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무슨 개연성이 큰 겁니까, 지금 유재수 건에서.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가 돌연 지금 중단된 거에 당시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거기 개입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재수라는 개인 비위 의혹이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이거 조국 장관 개입한 거 아니야? 이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픽 주시죠. 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택시비까지 챙긴 유재수. 하하, 꼼꼼해요. 검찰 관계자 얘기하길 유재수가 업체들로부터 KTX 티켓이나 택시비 등 액수가 적은 금품까지 챙긴 사실을 파악했다. 저는 아마 검찰에서 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카드 같은 거,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나온 거로 저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거는 조국 씨가 판 무덤입니다. 조국 씨가 지금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잠시
유재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옮겨갔을 거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날 소환을 해서 지금 말 맞추기를 맡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 씨가 했던 검찰 개혁으로 보면은 지금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라는 것이 서울과 대구와 광주만 남게 됩니다. 남은 다 없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회 지도층, 특권층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특수부를 전부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무 부력이 개정이 안 돼서 각종 지검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 유재수 씨의 그런 전방위적인 비리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한데도 이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노른자위 보직입니다. 예. 거기 있다가 바로 이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있던 사람을 잠시 뒤로 빼질 않고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을 했다. 오히려 영장을 저는 이 부분에서 부산대학교 노모 원장 있지 않습니까? 노환중 교수. 그분이 예. 대통령 주치의하는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했다는 예. 얘기를 했었고 또 부산에 있는 어떤 인사권에 대한 것에 조국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아하. 그런 칼날이 조국 씨를 겨냥을 해서 조만간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예, 김 소장님.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까지 지냈지만 조국 전 장관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조국이 책임졌다. 내지 조국이 덮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재수 씨 관련된 기사들 쭉 보는데 뭐 반부패 비서관이나 특감반장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조국 수석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조국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근데 특감반 그때 김태우 수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윗선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언급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저는 유재수 부시장 임명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렇게 내정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근데 저는 오거돈 시장이랑 유재수 부시장이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하. 보통 부산에 이제 시장이 임명되고 정무부 시장이나 경제부 시장 네.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은 보통 그 지역 인사를 많이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럼 부산 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전하게 된 거 봤더니 또 찾아보니까 춘천 분이세요.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 아니에요?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출신이에요? 춘천으로 이제 돼 있고 춘천고등학교 출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렇길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저런 인사 추천을 받게 된 것이고 어떤 경로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적인 저도 뭐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뭐 방역시장 가시고 부시장 가신 분들 있지만은 그분들이 흔히 하는 인사 경로는 아니었다 저렇게 봅니다. 자, 내놓기는요. 부산에 이제 한국증권거래소, 옛날 증권거래소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부산을 뭐 금융 허브로 만든다 그래갖고 뭐 금융 전문가를 경제부지사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숱한 금융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하필 유재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김민지 기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왜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이야기하느냐? 물론 반론도 많은데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이렇게 청와대 당시에서도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감찰이 중단됐다는 부분, 그 윗선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시죠. 비서관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바로 위 상관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요. 그 당시 조국이었죠. 물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감찰이 딱 중단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2017년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우 전 특감 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7년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에 감찰이 중단됐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특감 반원은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 또한 이거 감찰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단된 감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그때 그 목소리가 혹시 그 당시 민정수석 때 목소리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 좀 짚어야겠네요. 아까 뭐라고 해요? 그 유재수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며칠
전해드렸지만 뭐 골프채, 항공권 받고 술 접대 받고 지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액수가 지금 억대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강남에 있는 논현동 오피스텔 제공받았다. KTX 티켓이나 택시비까지 액수가 적은 것까지 받아 챙겼다. 이런 게 지금 속속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은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김태우 수사관을 만나봤거든요. 예전에 예.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만나봤는데 이분이 치밀한 분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재수 이런 씨에 대한 어떤 비위 의혹을 보고하고 그걸 공식상의 개선상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료나 혐의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술했을 것인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검찰은 이제 같은 동부지검에 수사받은 그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장관 및 그 박형철 간부 비서관에게 네. 보고한 내용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도 당신은 왜 그럼 어떤 이유로 이게 근거가 빈약하다고 했느냐를 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까 김태우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은 박형철 간부표 이사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이제 본 것인데 윗선에서 맡겼다고 했거든요. 윗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은 해명을 하거나 아니 해명 못하면은 기본적인 이런 감찰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 내리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강이 이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게요. 제가 요즘에 잠깐 뭐 예민하다는 좀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제가 예민합니다. 그렇게 좀 주시죠. 예민해요. 유재수 의혹이 이 조국 전 장관에게는 특별히 좀 아픈 이유가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파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적폐청산 수사로 해서요. 직권남용 혐의로 이게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유재수 이 감찰 무마 과정에 만약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이 드러나면 조국 전 장관은 무슨 혐의를 받게 될까요? 저 위에 적혀져 있는 똑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에서는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조국에게는 정경심 부인 관련 혐의보다 유재수 문제가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저도 좀 아픕니다. 아, 김 소장님도 아프세요?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완벽하게 그 사건 자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얘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건이 간단치 않아 보이거든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갔을까? 그러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와서 아까 화면이 국회에 와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유로 보지는 않았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김태우 씨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밝혀졌는데 다만 저는 이제 김태우 씨의 말을 100% 신뢰하진 않아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태우 씨 자체가 비위 혐의로 이른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좀 발언을 좀 과하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전반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유재수 씨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 비서도 했었고. 아,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수행비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에 총무처 사무관으로 이제 행시 출신인데 예. 이름 있으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미국 주재관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주재관 생활할 때는 벤츠 수용차를 2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공무원 월급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사모펀드의 그 성장 사다리 펀드에 그 420억 받는데 기여를 한 것이 포렌식으로 또 밝혀졌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하여튼 이 끊임없었는데 민주당의 이 정무위원회인지 그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다시 또 롤백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유재수라는 인물이 어떤 권력형 비리에 어떤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봐 보는 건데요. 조금 이것도 예민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청와대 감찰 부마 윗선을 본격 조준하고 있답니다. 검찰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재수 감찰무마 개입한 청와대 윗선이 누구인지 검찰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유재수 특별감찰 돌연 중단됐잖아요. 이거예요. 검찰은 이거 민정 이상의 윗선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감찰 유재수 하다가 무마시키고 중단시킨 게 조국 민정수석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윗선일 가능성도 검찰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국 개입 그 이상일 수도 청와대의 당시 민정수석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VIP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국 수석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비서실장이 개입할 개선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무엇보다도 바로 소통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검찰이 이야기하는 윗선이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 검찰이 사실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는 윗선을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뭐 저런 발언이 있은 상황 속에서 그 윤석열 총장 체제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청와대와 이제 아까 법무부와의 어떤 그 검찰 간의 긴장 관계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긴장 관계도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그 포렌식 수사한 결과를 보면은 유재수 씨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든가 비서관들하고 수시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한 이런 흔적들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예, 유재수 씨 문제에 관련돼서는 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오버 아닌가요? 아니 이제 대통령이 여러 국정현안도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사안은 심각하지만 한 부처의 국장의 비위 사건이거든요. 대통령 한각의 한 부처 국장들 그런 비위 사건까지 다 일일이 챙깁니까? 거기다 대고 그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지나친 오버다. 진짜 그런데 이 조직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조직이 대통령의 죄를 내가 덮어쓰고 하겠다 이런 조직이 아니라면은 이건 범죄행위거든요. 감찰이 덮는 거는 범죄행위가 인지되었고 밑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은 최대한 위로 올려보내는 게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판단이 나는 게 건강하지. 중간에 비서실장이 끊어놓고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덮고 가겠어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것도 참 비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노정되든지 간에 청와대 조직의 문제일 것이고 조국 장관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법 처리 또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당연히 위로 올려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오늘 전 부시장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일단 조사받고 있습니다.